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단원인데요. 이 제목을 보면 이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복을 위해, 그러니까 행복이 어떤 제1의 목표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교과서의 단원의 이 제목에 대해서 약간의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 행복, 이 시대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행복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제일 가장 좋은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찌 보면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행복이 따라오는 것과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쫓다가 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행복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과제에 나와 있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최고 조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 1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감, 기쁨을 느끼는 상태인데요. 행복에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수치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 조건입니다. 건강,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의식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자는 것들, 어디서 살고 있는가? 외모, 지위, 경제 형편. 그에 반해서 사랑, 존경, 우정,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객관적 조건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친구들한테 행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해요? 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돈이요라고 합니다. 돈. 그죠? 돈. 그래서 사실은 돈이 진짜 이렇게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무튼 최소한의 객관적 조건은 충족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의식주의 기본적인 삶이 지속되지 않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사랑, 존경, 우정, 자유는 누리기 힘듭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객관적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후에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UN 행복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가 행복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조사 대상국이 지금 2020년도에 한 153개국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47위, 58위, 지금 60인데요. 거의 한 5, 60위, 50에서 60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도에 도표인데요. 유엔에서 지금 54위죠, 그쵸? 2019년도 전체 54위를 냈는데 이 중에서 GDP 1인당 생산지수는 1인당 국민 총 생산지수는 27위, 그리고 기대 수명 우리가 얼마큼 살 것인가는 9위입니다. 사실 건강이나 그리고 우리의 돈, 건강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나라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커럽션, 부패, 그리고 개인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가, 그리고 사회적 지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91위, 144위, 100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관적인 영역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positive effect,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겠죠, 그렇죠? 그럼 긍정적 정서는 101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 45인데요. 이 긍정적인 이러한 정서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행복 지수도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조사를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가입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친구들이 어떤 이렇게 공부 면에서 학업 면에서는 뛰어남지만 이 주관적인 만족도, 뭐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이런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다라는 거.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많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행복의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영국의 2009년도입니다. 이거는 아까 지금 2020년도 최근 자료인데 이거는 다른 UN 말고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조사 단체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143개국을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도 68위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1위가 사실은 코스타리카였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89위에 불과한데 자기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서 행복의 그 만족도는 코스타리카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의 국민일수록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서 행복 지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선진국인 미국도 114위, 프랑스도 71위, 캐나다 89위, 영국 74위 정도였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의 행복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가? 정신건강, 그리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는 일, 자신의 일이 있어야 된다. 안정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사생활, 그리고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자유, 도덕적 가치를 뽑았습니다. 돈이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돈이 도표를 그려보면요, 이게 돈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행복도라고 하면 이 돈이 늘면 늘수록 행복도도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을 어느 정도 가지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만족도에서는 돈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느 일정 선 정도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우리 각 사람에게 달라서 이제 문제긴 한데 아무튼 돈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삶의 지혜는 살 수 없고요.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마음속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옷은 살 수 있지만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요. 명품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장례식,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맞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또 돈으로만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학습지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프레임.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삶에 있어서 이 선글라스 얘기했었죠, 그렇죠? 관점, 색깔을 가진 선글라스 끼면 그 색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액자가 있죠? 이런 것들을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프레임. 자, 여긴 다 흑백이지만 이 프레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칼라입니다, 그렇죠? 네, 칼라. 이 프레임이 어떤지 각 사람의 프레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관점, 다른 말로 하면 프레임이 관점이겠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삶의 행복도도 많이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행복해지기 위한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중심의 프레임과 구체적 절차 중심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부가 청소를 합니다. 당신 왜 근데 그 청소부를 바라보니까 되게 냄새도 나고 힘들 텐데 막 그 청소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부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답이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구의 모퉁이. 놀라운 답변입니다. 그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면서 점점 큰 프레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절차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기말고사에서 난 100점 맞기 위해서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나의 꿈을 이루고 이 꿈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라고 바라보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나는 지금 있는 시험에서 100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나의 꿈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더 의미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더 가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예. 좀 이렇게 다른 맥락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중심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무 작은 것에, 이 작은 삶의 이 꼬투리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요, 삶이 계속 불만스러워집니다. 근데 더 넓게 큰 마음을 품으면 내 삶이 더 가치로워지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접근 프레임과 회피 프레임입니다. 예.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잘 도전하고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것도 배워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 왜 그것을 안 했지?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지? 라는 후회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젊었을 때 무엇을 해가지고 실패했던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해보고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벌써 도전했었고 미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근데 사람이 도전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면, 회피해버리면 나중에 더 큰 후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도전함으로써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안주하고 회피함으로 인해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내가 안 해봤던 것들 때문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친구, 그 남자친구에게 내가 고백해볼 걸. 고백해보고 차이잖아요? 후회 없습니다. 도전했는데 차이면 뭐 아예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고백하지 못했을 때 먼 훗날 우리는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도전하고 싶은 것들 잊지 말고 접근하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졌을 때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현재 프레임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과거에 살거나 또는 미래에 삽니다. 과거에 후회하면서 살거나 또는 미래를 위해서 이 둘 때문에 현재를 많이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뿌리 내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거예요. 지금 내가
수학 시험이 90점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만족하면 되는데, 아, 부족해. 나는 조금 더 해야 돼. 지금 더 놀면 안 돼. 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보면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예. 그러면 결혼 잘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다 보면 늘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고 들어봤어요? 까르페 디엠. 라틴어죠, 그렇죠? 현재를 잡아라. 네, 현재를 잡아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은요, 비교 프레임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비교하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얼굴을 연예인의 얼굴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 얼굴이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여러분 알고 있는 빌 게이츠의 집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적을 공부 제일 잘하고 있는 1등의 친구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죠? 나보다 너무나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잘난 사람이죠. 이 잘난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비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결국에 이 사람보다 또 앞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행복도는 떨어지고 불행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세에서 18세 미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해봤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 시간이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날 때 수면 시간은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in-person social interaction. 그러니까 사회적 교류죠. 다른 사람들과 만남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행복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인터넷 사용 시간이 높아질수록 행복도는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SNS를 하게 되면 사실은 SNS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 다 행복해 보입니다. 인터넷상에서 SNS에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여행 간 모습, 자신의 맛있게 먹었던 음식점 사진, 세계 여행 다녔던 그런 모습들, 가장 자신이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남기죠. 그렇죠? 계속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사실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그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이 인터넷 시간이 늘어날수록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 삶과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비교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선생님, 우리의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사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쓰는 단어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고 내 삶이 그렇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긍정적 언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1932년에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180명의 수녀분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문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쓰고 있는가, 단어를 쓰고 있는가. 기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쓴 사람, 많이 쓴 사람 상위 25%, 긍정적 단어를 많이 쓴 상위 25%는 90% 이상이 85세까지 살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위 25%의 수녀분들은 단 34%만 이때까지 살아 계셨다고 해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수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나가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이 모여가지고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계단을 만들려면 한 번에 돌 하나씩을 쌓아야 된다. 이 돌 하나,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습관을 쌓아 나가야 될 것인가? 행복해지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한 일기를 써보는 거, 감사 뉴스를 찾아보는 거, 감사 편지를 쓰는 거. 이 감사하는 태도겠죠. 그렇죠? 감사의 태도. 뭔가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하는. 그리고 나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선물을 한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이렇게 매일마다 나 자신에게 칭찬하는 거. 이거 상당한 선물이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잠자기 전에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너 이런 거 잘했어 라고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웃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 하루에 한번 친절한 행동하기,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하기, 대화하지 않던 친구에게 말을 하고 좋은 친구와 대화하고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런 배려, 친절, 결국에는 이것들이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과 이 도덕적 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결국 이러한 습관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잡히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갈 때 어느 순간 행복이 나에게 다가와 있을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행복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때 그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이 저절로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했고요. 정말 여기 행복해지는 1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